네, 오늘 머니딜 스테이션에서는 딜사이트S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화상으로만 뵀는데 직접 뵈니까 확실히 얼굴이 정말 작으십니다. 정말 작진 않고요. 화상이 좀 많이 컸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진단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양시장에서 수급적인 상황이나요? 좀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리송한 게 코스피는 엄청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코스닥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지? 그거랑 미증시가 약해도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미증시가 생각보다 강해서 국내 증시도 기대를 하면 생각보다 약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네. 미증시랑 좀 디커플링 되는 현상, 그리고 코스피는 강세인데 코스닥은 따라가지 못하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보더라도 뭐 뚜렷하게 메인 섹터가 있다라는 느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올라가니까 시장 지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뭘 사도 약간 내 종목은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막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도 삼성전자의 힘인 거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엔비디아가 HBM 반도체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영향으로 뭐 SK하이닉스라던가 한미반도체, 테크윈, 이오테크닉스 이런 식으로 HBM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면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 쪽으로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반도체인 만큼 삼성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 관련주로 지금 국내 증시 시장 지수만 사실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사실 시장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 지수는 0.4%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 종목 숫자가 더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는 반도체 섹터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섹터 이 두 가지 섹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자, 코스피가 지금 강세인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세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센 이유는 사실 뭐 삼성전자의 어마어마한 호재가 터져서 강한 상승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얘기까지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 증시가 네. 디커플링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미국 증시가 빠지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관세 때문이다? 뭐 또 이렇게만 볼 수는 없거든요. 이미 공개된 이슈 속에서 미국 증시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채권에 대한 이 올 상반기에 채권에 대한 입찰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좀 다분히 의도적인 하락이 아닌가. 뭐 미국 내 개별 악재로 미국 증시가 빠지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뭐 미국 증시가 빠졌다 한들 악재 때문에 빠진 게 아닌 만큼 국내 증시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전년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많이 전년도에 글로벌 증시 대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매력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높은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네. 삼성전자가 진짜 질리게 박스권을 그었어요. 이렇게 진짜 지겹다 싶을 정도로 와, 얘는 맨날 이럴까. 막 네. K금 쪽이 K삼성전자 이럴 만큼 이렇게 질리게 박스권을 긋다가 이번에 121선을 자연스럽게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121선을 이탈하면서부터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무너졌고요. 그 자리를 박스권 상단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121선도 밟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주요한 지점을 넘어섬과 동시에 지금 박스권 상단도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러니까 이제 낙폭도 큰 삼성전자가 박스권 상단 그리고 추세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뭐 반도체 섹터의 엄청난 업종에 대한 기대감 막 이런 것보다는 네. 자연스러운 긴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삼성전자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는 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 지수를 견인해 줄 만한 섹터가 2차 전지 아니면 제약바이오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 너무 많이 빠졌죠. 근데 그게 테슬라 뭐 악재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테슬라 주가도 낙폭을 키웠고요. 또 2차 전지가 최근에 움직였던 건 또 로봇하고 묶여서 움직였는데 또 일론 머스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면서 로봇 섹터에 대한 그 기대감도 쭈그라들면서 아무래도 2차 전지가 갑자기 치고 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관세의 영향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지수를 끌어서 올려줄 수 있는 게
그럼 2차 전지는 잠깐 쉬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힘을 내줘야 되는데 그럼 알테오젠이라던가 HLB, 뭐 ABL 바이오 이렇게 좀 묵직한 종목들이 힘을 내줘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텐데 자 내일 HLB에서 그 단약, 신약 FDA 허가 발표가 내일 오전까지 나와야 된다. 뭐 다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자, 근데 만약에 HLB가 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급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크게 준다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HLB가 시장에 뭐 막말로 이렇게 똥을 뿌린다라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됐을 때 네.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가 막 그걸 무시하고 올라가긴 힘들 거예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코스닥 쪽은 매수세가 섣불리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2차 전지가 테슬라가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제약바이오를 보자니 제약바이오도 HLB가 지금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매수 심리보다는 매도 심리가 좀 더 우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일단 지수만 끌어올리고 있는 거지 뭐 엄청나게 뭐 탄탄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더 얘기하면은 너무 시간이 길어지겠죠? 아유, 다 하고 싶은 걸 풀어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전달 아, 그래요? 받았는데요. 그러면 또 코스피의 또 지수까지도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예전부터 막 시장 빠질 때도 걱정할 필요 별로 없다. 뭐 어차피 이거 당연한 추세에 따른 움직임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해왔어요. 일전에 이제 막 60일선 이탈하려고 할 때도 이때 자꾸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겁먹지 말고 그냥 이럴 때는 손절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차라리 관망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고점도 끌어올리는 상승 추세에 진입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추세라는 건 일정 수준의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과매수권으로 들어가면서 나온 거라서 이걸 좀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다음 추세선 상단 자리는 2670에서 2700 사이예요. 그럼 여기 오면 또 어떻게 된다?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하단부까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막 최근에 시장 괜찮은 것 같은데 뭘 좀 매수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여기서 시장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봐야 위로 1.5% 내지 2% 정도 올라가다가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마땅한 주도 섹터도 없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그냥 뭐 그래도 시장 지수 올라가면 종목들 따라 올라가는 거 산다고 해봐야 지금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하는 종목군들 막 지금 막 뉴스 떠가지고 변동성 엄청 크게 나오는 거 말고 일반적인 종목들을 샀을 때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한 4% 미만이에요. 되게 애매하죠. 네. 그러면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막 쏟아 부을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물렸던 것 중에 보합권 왔다. 약수익권 왔다. 이제 약수익권 왔으니까 앞으로 수익 더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추세선 상단 부근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좀 분할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럼 이 추세선 하단부에서 다시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지수 좀 괜찮아 보이고 삼성전자 잘 간다라고 해서 거기에 현혹돼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막 쓰기보다는 현 구간부터 2700선까지는 매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포인트지 어설프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추가 매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2500, 230 이때 겁먹지 말고 하라고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비중을 줄일 때지 비중을 늘릴 때거나 추가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것 조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국내 증시가 추세선 상단까지 바로 찍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계속 2600, 230, 340 여기서 계속 막히고 있는 게 삼성전자 때문에 어쨌든 지수 자체는 올라가고 있지만 종목들은 빠지고 있어요. 네. 이 자리가 일전에 시장 지수가 확 밀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은 종목들의 매도세가 세지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위에서 물렸는데 내 평 다 났어. 그러면 팔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예요. 저 구간의 밴드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지금 이 자리요? 네네네. 네, 이 자리 같은 경우가 2640에서 한 2660 정도 사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람들은 매도 심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종목들을 자기 종목 본전된 거나 이런 것들을 팔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시장 지수가 빠져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어거지로 시장 지수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지금 알맹이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시장 지수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 보통 주가는 급격한 낙폭의 절반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까지는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최근 상승폭의 절반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그 자리는 480선 부근과 동시에 최근에 갭상승했던 자리 그리고 2,570포인트 이 정도거든요. 그럼 시장 지수가 여기서부터 2,570까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2% 정도가 밀리게 되는데 시장 지수 2% 밀리면 정말 슬프게도 내 종목,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만큼 빠지기보다는 시장 지수보다 더 빠집니다. 네. 보통 2% 빠지면 내 종목은 한 4% 빠져요. 막 그런 느낌인 4, 5%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게다가 지금 메인 섹터도 뚜렷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막 지금 오늘 어떤 섹터 강세다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걸 섣불리 따라잡으면 이렇게 시장 한번 눌릴 때 손실이 되게 커질 수 있어요. 먹어봐야 지금 얼마 못 먹고 밀릴 가능성 높고 그러니까 먹어봐야 한 2,670, 2,700에서 밀리면 또 이만큼 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선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보다는 현금 비중 늘리는 거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코스피랑 코스닥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주도 섹터를 봤을 때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 그리고 조선, 방산 이런 쪽에 기둥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코스닥은 로봇, 뭐 바이오, 2차 전지 이쪽 단의 섹터들이 좀 주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뭐 테슬라 요즘 너무 힘들고요. 바이오 쪽도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특히 HLB 쪽에 내일 있을 이벤트 좀 예의주시해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나마 조선, 방산 그리고 반도체 쪽의 수급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선방했던 이번 한 주였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버텼던 거지 약간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앞으로는 뭔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예의주시해볼 만한 특징 섹터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일단 2차 전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최근에 유증 이슈가 있고 난 이후로 좀 전고체 쪽으로의 본격적인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섹터가 되게 잘 가고 종목이 잘 가면 뉴스 때문에 그 종목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혹은 뉴스 때문에 그 종목이 빠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관점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올라갈 때가 되면 뉴스가 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뉴스가 뜨니까 올라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사실 성공하는 매매보다 실패하는 매매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따라다니는 거지 돈을 기다리는 매매가 아닌 거죠.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오늘 생각보다 2차 전지 쪽이 괜찮은 게 삼성 SDI 뭐 사장이 뭐 자기 자사주 매입한다? 네. 사실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호재일까요? 뭐 사실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참 주식이 재밌는 게 어떤 시장에서는 그 뉴스 하나 가지고 막 진짜 많이 올라가요. 근데 어떤 시장에서는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 때문에 움직인다기보다는 올라갈 환경에서 뉴스가 약간 불씨를 붙여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를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했지만 지금 어쨌든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키높이가 키가 점점 안 맞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어거지로 코스피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랑 코스피 이게 점점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엔 코스닥 지수가 올라야만 하거든요.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보시면 삼성전자는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윗갭 자리도 일전의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밑에 60일선에서 겨우겨우 지지받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추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추세선 하단을 이탈한 건 아니고 뭐 720포인트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추세 자체는 괜찮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주춤으로 그리고 코스피랑 코스닥이 점점 차이가 나면 결국 코스닥도 코스피랑 키를 맞추기 위해서 좀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야 될 텐데 아까 말을 했죠. 코스닥에 영향을 크게 주는 메인 섹터 두 가지는 2차 전지하고 바이오. 네, 그렇죠. 2차 전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로봇 관련주라던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시장 지수 못 올립니다.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의 대장격인 종목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종목 한두 개 가지고 코스닥 전체를 끌어올리긴 힘들거든요. 근데 2차 전지라거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세부 섹터들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다양한 파생 섹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2차 전지가 힘이 좋거나 제약바이오가 힘이 좋으면 그때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를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떤 제약바이오일까? 2차 전지일까? 좀 애매하죠. 근데 내일 FDA
그 승인 발표가 HLB에서 나와요. 근데 만약에 HLB가 안 되면 누가 할까요? 아찔한데요, 너무.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크게 다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코스닥도 무너질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누가 힘을 내줘야 2차 될까요? 전지가 가요. 그렇죠.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돼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HLB가 무너지는데 왜 2차 전지가 호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돈의 흐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메인 섹터 한 축이 무너졌어요. 2차 제약바이오가 무너져서 코스닥 차트 자체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자연스럽게 2차 전지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며칠 전부터 이제 2차 전지의 중요성을 말을 한 것도 FDA 승인이 잘못됐을 때 2차 전지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게 사실 오늘의 2차 전지 상승의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HLB 가남 신약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제약바이오 쪽이 이 코스닥을 견인하겠죠. 그럼 2차 전지는 나가린가요? 뭐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가 잘 간다고 하면 시장의 돈이 막 무한하면 제약바이오도 막 돈이 들어가고 그쵸. 2차 전지로 가면 상관없겠지만 제약바이오 쪽이 허가가 나와서 올라가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에서 자금이 이탈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로 소멸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자리를 잡고 반등 구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고 제약바이오에서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어차피 그 돈은 2차 전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약바이오 내일 HLB가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한들 사실 그게 2차 전지 섹터의 악재는 아니에요. 그냥 돈의 흐름상 잠깐 자금 이탈이 생길 수 있다 뿐이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사실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는 투자해 볼 만하거든요. 순간적으로 돈이 이탈했다? 그러면 까짓것 그거 생각해서 네. 분할 매수로 더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일 진짜 HLB가 잘못돼서 코스닥이 휘청이 얼었을 때 사람들은 역시 제약바이오는 믿을 게 못 되네 라고 하면 다른 코스닥의 대장격인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확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들이 사실 오늘 뭐 삼성 SDI 사장이 뭐 자사주 매입했다.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했다. 사실 며칠 전에도 테슬라는 반등했었습니다. 근데 왜 오늘 하필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일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뉴스 하나 보고 뉴스 때문에 얘가 가겠구나가 아니라 좀 시장을 넓은 눈으로 보다 보면은 그래서 2차 전지는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섹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자, 오늘 체크해 볼 종목은 이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자,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전고체 관련주예요. 지금 2차 전지가 제가 여기서도 예전에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2차 전지가 한참 약세일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을 했을 때 2차 전지는 단순히 전기차로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좋으면 2차 전지는 잘 나갈 거고 전기차 시장이 안 좋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싫다 그랬어.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 답이 없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2차 전지를 외면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말을 했었을 때 2차 전지는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봇. 그렇죠. 로봇에다가 뭐 고급류 넣거나 뭐 경유 넣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결국 배터리를 탑재해야 될 거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르게 밀고 있는 UAM이라고 도시망공 모빌리티, 날아다니는 택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같은 곳에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배터리가 탑재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기존의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화재가 나듯이 그런 거에 대한 것 보완하면서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전고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이제 배터리 시장이 단순히 전기차에서 넘어서서 로봇 그리고 UAM 또 넘어서서는 우주항공까지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전고체에 대한 관심이 현재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2차 전지가 밀리어도 나쁘지 않은 상황,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나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지금 최근에 힘이 좀 빠지고 그나마 좀 끼가 있는 전고체 한농화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보통 주가는 항상 추세라는 걸 만들면서 움직여요.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 절반 조정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거나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여기서 지지부진 횡보를 이렇게 하다가 충분히 횡보가 돼서 이때 피로도를 풀고 다시 올라가거나 다시 하락하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추세와 패턴을 만들면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게 심리인 거예요. 심리. 급격한 상승의 절반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최근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을 주고 지금 그 자리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급격한 상승의 절반 자리는 대략적으로 한 16,700원
한 요 정도 자리예요. 17,000원, 16,700원. 그러면 이 사이 구간에서는 한농화성이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이 구간에서는 매매할 만한 거죠. 이 사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코스닥 지수가 다시금 올라간다. 코스피와의 키를 맞추기 위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게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2차 전지라면 그러면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농화성을 현 구간부터 한 17,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한 16,700원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분할 매수하고 대신에 한 16,300원 정도 라인 이탈했을 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고 밑에서 복수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한 19,500원 전고점 자리는 아니고요. 보시면 보통 또 이제 또 차트에 대해서 가볍게 좀 코멘트를 드리면 주가는 보통 이 검은색 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 지표를 많이들 활용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자,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선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대략적으로 한 95% 정도의 확률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순간적인 슈팅이 나오거나 볼밴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돼요. 저 선의 특징은 뭔가요? 막 121선, 240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 네. 이게 그 중심선,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 지표도 이 중심선을 이제 이평선 121선으로 할지 61선으로 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막 우리 수학 때 보면은 뭐 표준 분포해가지고 여기에 네. 뭐 많이 모여 있고 이런 수학적인 내용이라 네, 네. 사실 저도 뭐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아무튼 저기 딱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움직이는 통로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주가가 움직이는 통로를 이탈하면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차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가 또 하단선을 이탈했으면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주가는 보통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를 저항이라고 하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를 지지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맞으면 밀릴 가능성이 높고 이 자리를 디디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러면 저항은 다르게 말하면 목표가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로 밀린다? 보면은 16,600원, 700원 정도 자리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이평선상 240선이 같이 있어요. 그럼 지지선이 두 개네요. 그럼 이 자리를 쉽게 깨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볼린저 밴드 특성도 그렇고 240선도 그렇고. 그럼 여기까지는 밀릴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도 노려볼 만한 거죠. 자, 그 자리가 19,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밀렸다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20분봉상으로 볼밴 상단 같은 경우는 2만 원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지금 이것도 볼게요. 일봉상 볼밴 차트를 보면은 보시면 정말 볼밴 하단선을 이탈했다 순간적으로 투매가 쑥 나왔다가 떨어졌네요. 다시 회복했죠. 네. 그리고 볼밴 상단 근처가 저항이니까 다시 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볼밴 상단 뚫으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슈팅 한 번씩은 나왔지만 안착은 못했죠. 만약에 얘가 이 자리에서 안착하고 버텼다면 1, 2거래일 정도 버텼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렇게 막 우상향하는 거 있잖아요. 와, 얘 되게 잘 간다. 네. 막 예를 들어서 그 하나 시스템 볼까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쵸? 볼린저 밴드 상단 뚫었죠. 그러네요. 뚫고 올라탔네요. 볼린저 밴드 타고 여기를 지지선 삼아서 계속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는 종목은 보통 이 볼밴드 상단을 그래서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하면 그때는 아래로 크게 빠집니다. 근데 저 큰일 났네요. 에코 지금 한농화성도 얘기 안 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저 큰일 난 것 같죠? 네, 일단 한농화성 정리를 그러면 좀 해볼까요? 좀 앞서서 코스닥의 두 기둥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의 핑퐁의 관계를 잘 말씀을 짚어주셨던 것 같고요. 한농화성 현재가부터 17,000원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 말씀 주셨는데 어찌 보면 16,700원까지도 열어둬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조금 2% 정도 쭉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드는 것 같고요. 배터리 앞으로 계속 더 쓰일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열 관리까지 함께 했을 때 한농화성 관심주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이야기 더 필요하실까요? 바로 다음 섹터 갈까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쪽 한번 특징 섹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갔거든요. 저희는 어떤 포인트에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그래도 앞부분에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네. 풀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잘 가는지에 대해서. 네. 자,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전자를 넘어섰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강한 거지 AI 반도체가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그 삼성전자랑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당연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같이 움직였어요. 그냥 호영호재하면서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약간 삼성전자파와 엔비디아파로 나뉘면서 반도체 섹터가 원래 다 같이 사이좋게 순환매가 돌았었는데 네. 막 엔비디아 쪽에 붙은 HBM 반도체라던가 이런 애들은 겁나 잘 가고 막 후공정,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삼성전자 쪽에 붙어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힘없이 얘는 반도체인데 왜 이래? 막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건 엔비디아, HBM 반도체, AI 반도체가 아니에요.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서 반도체 섹터를 접근하시면 좋고요. 일단 그럼 삼성전자 얘가 계속 올라갈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일이네요. 네, 맞아요. 내일까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걸 보면 돼요. 그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18,500원에서 19,000원, 58,500원에서 59,000원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 자리를 지켜냈다면 삼성전자는 그간 작년 11월부터 질리게 그어왔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횡보 기간이 길었던 만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이때부터 삼성전자는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도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반도체 섹터 중에 뭘 봐야 될까라고 하면 삼성전자랑 친한 친구를 보면 돼요. 네. 삼성전자를 따라서 같이 무너졌고 삼성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온 게 하나마이크론이거든요.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주가 흐름을 굉장히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 또 하나머티리얼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보면은 뭐 삼성전자 따라서 그대로 물렸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따라서 그대로 박스권 그었어요. 지루하게 횡보하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간다? 그럼 하나마이크론도 박스권 같이 상단 올라가겠네. 돌파하겠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볼린저 밴드 상단은 저항이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위로 올라가죠. 그럼 아까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갑자기 또 교육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하나마이크론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사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화상 연결 방송에서 네. 추천주로 갔다 왔던 거고 12,300원인가 목표가를 잡아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체결됐습니다. 자, 근데 아쉬워요. 이건 제가 그때도 소녀감성 목표가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자리보다 사실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빠지면 그냥 더 사줄게 라는 생각으로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하기에 괜찮은 종목입니다.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제한적이고 네.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하단을 딛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코스피가 추세선 하단을 딛는다 혹은 2,570까지 빠진다라는 소리는 반도체는 무조건 거의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 종목도 그거에 맞춰서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만 들으면 와 지금 많이 사야겠다. 와 지금 왕창 사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코스피가 2,570까지 눌림을 한번 보여준다면 반도체가 빠질 거고 당연히 삼성전자도 빠지겠죠. 코스피가 빠지니까. 그럼 삼성전자 빠지면 이 종목도 빠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분할 매수 폭은 한 11,000원 정도까지 아마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해도 사실 무서워 손절쳐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봐야 볼벤 하단선 여기 지지선 딛고 다시 올라가겠지 네. 라는 생각으로 아래로 차라리 추매 전략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기회비용 때문에 혹은 나는 종목을 길게 끌고 가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000원 이탈하시면 9,000원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하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손절 안 하고 대응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목표가는 한 13,500원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도 한 121선, 241선 부근 자, 이 자리 보시면 되는데 13,500원 잡아드린 게 지금 주봉상 아래서
지금 240선 이 저항에 막혀서 매번 밀리고 있거든요. 이 자리 부근이 대략적으로 13,500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한 번에 뚫을지 이번에 뚫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삼성전자 힘으로 뚫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못 뚫고 밀릴 수도 있으니까 13,5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일부 매도하고 아래에서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한 15,000원 정도까지도 좀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뭐 차트 흐름 다 괜찮고요. 최근에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오면서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니까 삼성전자 묶어서 보기에 좋은 종목 하나마이크론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혜성님께서 하나마이크론 전문가님 덕분에 익절했어요.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전망이 괜찮다 보니 다시 한번 가져와 주신 것 같고요. 조정이 있을 때 재진입하는 형식, 그리고 삼성전자의 추이를 봐가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는 접근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우선 1차 목표가 13,500원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우상향 추세를 쭉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15,000원까지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들과 그 안에 있는 탑픽주 살펴봤으니까요.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 한번 오픈을 해볼까요? DB 하이텍 가져와 주셨네요. 네,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서도 얘기했던 종목이거든요, 과거에. 근데 또 얘기를 하는 게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 AI 반도체로서 수혜를 받지 못한 종목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했다가 네. 또 여기서 이제 또 제 영상이나 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주가 사이의 빈 공간 갭자리는 거의 무조건 메꾼다. 99% 확률로 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는 간다라는 거죠. 아래 갭자리가 있으면 아래까지 메꿨다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아래 주가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 이 자리 메꾸고 반등하는 것처럼 결국 이 상승은 이 만들어 놓은 빈 공간을 메꾸는 상승 혹은 하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소하게 여기를 목표가로 잡아드렸습니다. 이 갭자리를 목표가로 잡아드렸고 클리어했어요. 자, 그리고 얘 하나 위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으로 윗갭자리를 노리면 좋을 종목인데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테슬라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이제 DB하이텍에서 위탁 생산한다. 이거 뭐 최종 마무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뭐 공장을 돌려도 이제 감당이 안 될 만큼 물량이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 칩 여기에 대한 얘기랑 묶일 수 있거든요. 지금 게다가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결이 맞아요. 그래서 이쪽은 삼성전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테슬라가 주가가 반등을 하거나 자율주행 쪽 테마가 탔을 때 거기로도 묶일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했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 지금 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타지 못하는 이유가 앞에 480일 여기 저항에 막혀 있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막혔기 때문에 이 자리를 힘있게 돌파를 못하고 지금 계속 돌파 시도만 하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윗갭자리 돌파하고 갈 가능성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지금 자리가 사실 돌파 매매 자리예요. 네. 가장 좋은 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1, 2거래일 정도 여기서 어리버리 하고 있으면 이럴 때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얘가 이거 돌파하고 이렇게 기다려주면 너무 고마운데 안 기다리고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네. 아쉽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돌파를 노리면서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래 그냥 까짓것 너도 아까 시장 지수 밀리면 밀릴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아래까지 염두하면서 분할 매수하자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주가는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는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급격한 상승의 절반 조정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 그럼 똑같죠. 최근에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는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재돌파 시도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갭자리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이 상승폭의 절반 조정 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그럼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한번 뭐 중간에 한번 아래서 한번 뭐 여기서 촘촘하게 사는 거 이거는 뭐 본인의 이제 역량 재량이고 이 사이 구간에서 매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갭자리 딱 53,700원이긴 한데 네. 한 52,700원 정도? 다 약간 못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 자리가 오면은 보통 갭은 저항이라고도 해요. 거의 무조건 메꾸긴 하지만 이 자리 부근에 왔을 때 사실 여기서 갭하락 맞은 사람들은 심리가 얼마나 고통받다가 다시 평선 온 거예요. 그럼 막
울면서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5만 3천 원부터 해가지고 매도세가 좀 많아질 수 있어요. 이거를 다 잡아먹고 올라간다면 더 힘있게 가겠지만 보통 매도세가 나왔는데 시장 지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밀리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팔기 전에 5만 2,700원 정도 부근에서 일부 챙기고 남은 거 가지고 뭐 더 보시는 건 자유. 이렇게 해서 5만 2,700원 목표가로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4만 1,00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종목의 추세는 유지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박스권으로라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4만 1,000원을 이탈했다. 그랬을 땐 아래로 추가적으로 한 6, 7% 정도 더 밀렸다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때는 일부 비중을 줄이고 아래에서 재매수.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이 종목도 올해 좀 재밌고 사고팔고 하기 되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대로 하시면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DB하이텍 추가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현재가부터 4만 5천 원까지 분할 매수해보는 접근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테슬라의 반등과 관련한 종목들 많이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안에 있었던 한동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DB하이텍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